안녕하십니까. 일련곰탱이 변호사 웅변입니다. 오늘은 그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가지고 그 오해를 이제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결국 국선 전담 변호사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울산 계모 학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2011년, 13년 어간에 있었던 건데 이 계모가 이 상습적인 학대를 해가지고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제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경위를 보면은 아이가 이제 소풍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 듣고 계모가 막 주먹과 발로 폭행해가지고 결국 아이가 이제 숨지게 됐는데 친부라고 하는 작자는 이제 이를 방관했죠. 뭐 당시에도 많이 이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마음이 그렇게 좋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계모는 이 살인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 18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고 친부는 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4년 살고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사건 자체는 많이들 아시기도 하고 웅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파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피해자인 이 아이 서현 양인데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다음 생에는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민 법감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국민 법감정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은 모두 마땅히 이제 사형을 선고받아가지고 집행까지 됐어야 할 것 같은 사건인데 오늘 웅변이 이 사건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들을 변호한 이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시에 아니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이 계모를 변호할 수 있냐, 변호하는 거냐라는 논란이 되게 많이 됐는데 웅변이 기억하기로 당시에 사건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재판이 이루어졌던 울산지방법원으로 기억하는데 이 울산지방법원 앞에 연일 막 시민단체 회원들 그리고 뭐 일반 시민들 피켓 들고 계모 및 친부에 대해서 극형에 처해야 한다면서 막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심지어는 이게 공개 재판이어가지고 심지어 방청석에 앉아 계시다가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분들에게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설을 쏟아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욕설 연상케 하는 뭐 개나리 뭐 십장생은 당연하고 막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뭐 말세다 말세 돈이 그렇게 좋냐 막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변호하냐 막 개변들이다 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변호사분들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괜히 변명해봤자 시위대를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분들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분들 더 자극하기도 하고 또 업무 외적으로 더 논란이 되는 게 싫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이 돼서 대응을 안 했어요.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공판 중은 물론이고 뭐 재판 끝나고 법원을 이렇게 법원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법을 빠져나온 동안에도 막 거의 너무 이제 안 좋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신들이 막 죄인인 양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분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토끼 같은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고 또 귀한 집의 자식들인데 아무튼 오늘은 이분들의 고충과 인간적 고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당시에 사건을 맡았던 분들은 바로 국선 변호인, 특히 국선 전담 변호사 분들이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크게 봤을 때 이 개업 변호사분들 있잖아요. 이 사선 변호인들이 이제 풀로 국선 변호인 이제 풀에 넣어가지고 특정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이 사건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로서 이 국선 사건만 법원에 소속돼가지고 뭐 그런 특정 사건만 이렇게 전담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영상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뭐 국선 변호인들 뭐 불성실하고 뭐 안이하게 사건 처리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극히 일부 변호사분들에 국한된 얘기고 또 이제 그중에 또 일부는 의뢰인한테 진짜 이익이 되는 변론이 뭔지 고민하다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변론 방향을 잡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거의 대부분의 국선 변호사분들은 국선 변호인분들은 성심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웅변이 뭐 백날 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봐야 안 믿으실 거고 이분들에 대한 오해 한 가지라도 풀어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는데요.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게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무거운 사건 또는 혼자 힘으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없거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 없이는 이 재판을 열 수 없다라고 규정한 사건들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형사소송법에 이제 규정이 있어요. 282조. 그래서 이제 뭐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뭐 미성년자, 뭐 70세 이상 동화자라고 그러죠. 시청각 장애인분들, 뭐 심신 장애 의심이 있을 때, 이분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거나 또 이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피고인이 청구를 할 때, 그리고 또 피고인의 뭐 연령이나 지능이나 교육 정도를 참작해가지고 이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제 인정할 때 피고인이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고인이 나 싫다고 내가 알아서 혼자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예외를 하고 이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이제 법원이 선정을 해줘야 돼요. 이에 따라서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이제 개정하지 못하도록 이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고 이제 대신에 예외적으로 이제 판결만 선고할 때 있잖아요. 변론 다 종결하고 그 판결만 선고할 때는 변호인 없이도 개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웅변이 형사소송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는 빈곤 기타 사유로 청구하면 법원이 웬만하면 다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니까 하라고 이제 드린 말씀이었고 그 두 번째는 판결 선고할 때는 변호인 없이도 법정을 여는 게 가능하고 선고할 때는 이제 법정 가는 게 변호인들의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냐라고 뭐 서운해하시거나 또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변호사분들이 사건에 무관심 무성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판결 결과가 이제 의뢰인께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왔을 때 서로 이제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색해질까봐 그러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울산 계모 사건 있잖아요. 이 건에서 최초 공소 제기 시에는 이게 아동학대치사죄로 이후에는 이제 공소장이 변경돼가지고 살인죄로 이제 의율이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기도 했고 이게 이제 살인죄가 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이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요건을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이. 근데 이 모든 국민들의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로부터 5만 가지 막 쌍욕과 지탄을 받을 걸 염려해서 사선 변호인 분들은 되게 이런 사건들은 수임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화제성에 이제 편승해가지고 인지도를 이렇게 끌어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당시에 이제 울산 계모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분들을 이제 투입하게 된 것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거기 계셨던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좀 있어서 당시 사정을 조금은 아는데 그분들도 진짜 맡기 싫어하셨고 맡으신 이후에도 엄청 힘들어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선 변호인은 이제 일반 국선 변호인이 있고 국선 전담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분들께서 제일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 국선은 제대로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는 건데 이것은 이제 질문이 아니라 대놓고 이제 비아냥되는 거라고 이제 봐도 이제 무방하겠죠. 사실 이제 사선 변호사분들은 인력 풀로 활용해서 운영되는 일반 국선 변호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일 제대로 안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욕을 듣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국선 전담 변호사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진짜 경쟁률이 이제 10대 1이에요. 10대 1 이상 경쟁을 뚫고 채용되는 우수한 자원들이고
향후에 이제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도 하고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제 활동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직역에서 제 역할을 이제 훌륭히 해내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얼마나 뭐 능력이 없으면 30만 원 받고 사건을 수임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쉽게 능욕하고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 분들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 나예요. 이분들은 형사사건 변호만 전담하러 법원에서 선임하는 변호인을 말하는데요. 한 달에 이제 30건씩 이상 형사사건을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들이 뭐 또 힘들어하는 게 뭐 의뢰인들은 뭐 수임료 한 푼도 안 내면서 오히려 일 안 한다, 뭐 날로 먹는다, 뭐 이러면서 변호사분들이 이제 압박하는 건데, 물론 뭐 일부겠지만 뭐 이렇게 불성실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그닥 아름답지 못한 인연을 맺으신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분들 마음을 이제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아무튼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지나친 일반화는 이제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또 국선 전담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의 오해를 많이 하니까, 오해를 받기 싫어서라도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있으시고, 또 의뢰인들을 열정적으로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에게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막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제대로 된 변론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열정 없는 분들은 묻지도 않아. 이렇게 대충 그냥 자백하시죠, 인정하시죠 이러면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대로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묻는데, 피고인이 하는 말이 변호사 왜 기분 나쁘게 취조하듯이 질문하냐라고 따지기도 하고, 또 변호사가 보기에는 이제 주장해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는 주장을 만약 의뢰인이 이제 계속 해달라고 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대신 주장을 해주기는 하는데, 판사들이 봤을 때 이제 네가 그러고도 법조인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니 뭐 이런 눈빛으로 이제 막 쳐다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의뢰인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참 자괴감이 많이 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이제 되게 열심히 이제 변론을 해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보람도 이제 많이 느끼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의뢰인하고 뭐 의뢰인이 직접 돈을 준 건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이제 급여를 받은 건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헤어지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뭐 이제 사고 치지 마시라, 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다시 이제 구치소에서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고생 해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들였는데 다시 이제 뭐 구치소나 교도소나 이런 데서 마주 보게 되면 이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참 회의도 많이 들고 이제 뭐 그런 게 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었고, 저도 이제 뭐 많은 부분 이제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아는 대부분의 국선 전담 변호사분들은 엄청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해내고 계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국선 전담 변호사분의 활약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전담 변호사로 일하셨던 제 절친인 동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사건 중에서 몇 개를 다뤄보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는 뭐 나중을 기약하고요. 오늘은 울산 계엄 학대 사건과 같이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욕먹는 게 싫었던 사선 변호사들이 아무도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수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안팎에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또는 돈이면 뭐든 다 하는 돈벌레라는 등 오만 가지 쌍욕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국선 전담 변호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이분들처럼 할 말은 많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연의 주인공들이 생기지 않는 그날까지 미련검탱이 변호사 은변히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